안녕하세요, 피자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은 내가 짜는 견적 첫 번째, 견적 기초 만들기 플러스 CPU 선택 가이드입니다. 이 영상은 견적 기초 만들기 플러스 CPU 선택 가이드 편, 메인보드 플러스 램 편, 파워 플러스 케이스 편, 그래픽카드 편, 이렇게 총 4개의 영상으로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견적 기초 만들기 플러스 CPU 선택 가이드 편입니다. 영상을 제작하면서 저도 컴퓨터를 한 대 제작해보았습니다. 제가 내는 견적을 차분하게 따라오시면 여러분들도 스스로 자신에게 딱 맞는 견적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견적을 짤 때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사용 가능한 금액 그리고 용도, 이 두 가지입니다. 얼마를 가지고 무엇을 할 용도로 사용할지, 이것이 견적 짜기의 기초이자 핵심입니다. 사용 용도는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면 FHD 배그 국민호 140프레임 방어, QHD 토탈어 3국 상업 60프레임 방어와 같이요. 포인트를 잡아보자면 FHD와 QHD와 같이 해상도를 나타내는 단어, 배그와 토탈어 3국처럼 주로 할 게임이나 작업 프로그램의 이름과 목표. 첫 번째로 해상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모니터에는 작은 점들이 모여서 화면을 나타내는데 해상도의 숫자가 바로 이 작은 점들의 개수를 나타냅니다. HD의 경우는 1280 곱하기 720, FHD 경우는 1920 곱하기 1080, QHD 같은 경우에는 2560 곱하기 1440, UHD 같은 경우에는 3840 곱하기 2160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모니터 해상도가 궁금하시다면 바탕화면에서 우클릭하신 후 디스플레이 설정에 들어가 보세요. 높은 해상도를 사용할수록 높은 사양의 그래픽카드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FHD 해상도의 경우 100만원 미만 혹은 100만원 초반대 견적으로 충분히 게임을 즐길 수 있고, QHD로 넘어가려면 150만원대부터 200만원대까지 가기도 합니다. UHD 게이밍은 아직 많이 상용화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금액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예외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UHD 게이밍 본체를 구매하실 거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비싼 부품 다 때려. 뭔 개소리야! 만약 여러가지 게임을 즐기신다면 가장 사양이 높은 게임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가장 사양 높은 게임이 잘 되면 나머지 게임은 당연히 잘 되겠죠. 목표는 보통 그래픽 옵션과 프레임,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픽 옵션을 타협할 것인지, 풀옵션으로 할 것인지, 혹은 60프레임만 나와도 괜찮은지, 144프레임이 완벽하게 방어가 돼야 되는지, 이렇게요. 목표 프레임도 그래픽카드의 사양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금액을 생각하셔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120만원을 가지고 배틀그라운드 FHD 국민 옵션 평균 144프레임을 기준으로 견적을 내보겠습니다. 자, 사용 가능한 금액과 용도를 정하셨다면 이제는 진짜로 견적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컴퓨터에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부품은 CPU, 메인보드 램, 그리고 그래픽카드 파워 케이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뤄볼 부품은 CPU입니다. 작업용 PC를 구성하신다면 가장 신경쓰고 또 돈을 많이 투자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게임용 PC를 구매하신다면 그래픽카드를 받쳐줄 수 있을 정도의 CPU를 선택을 하시고 남은 금액으로는 그래픽카드에 전부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CPU를 선택하기에 앞서서 CPU의 스펙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CPU는 크게 두 회사 간의 경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텔과 라이젠인데요. 먼저 인텔 CPU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예시로 든 i9 9900KF에서 i9은 CPU의 전반적인 등급을 나타냅니다. i3는 엔트리 등급, i5는 메인스트림, i7은 퍼포먼스, i9은 하이엔드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9900KF에서 앞에 한 자리 9는 CPU의 세대를 나타내는데요. i5 4690은 4세대, i7 8700K는 8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대가 성능의 모든 것을 나타내지는 않지만 숫자가 높을수록 최근에 나온 CPU이고 비교적 발열이 적고 코어당 성능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텔의 경우는 14나노를 수년째 우리는 중이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러나 9세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 제품들은 이미 단종되었기 때문에 중고로 견적을 맞추시는 분이 아니라면 9세대 제품들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세 자리는 그 CPU의 성능입니다. 예를 들면 i5 4690과 i5 7400 중 어떤 CPU가 성능이 더 좋을까요? 숫자가 훨씬 큰 7400이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게임에서는 4690이 유리하고 작업에서는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인텔의 9세대에서는 100, 400, 500, 600, 700, 900으로 라인업이 분류되는데 이용 용도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100은 저사양 게임 혹은 사무용, 400은 본격적인 게이밍 용도, 500은 400과 별 차이가 없고 400에 비해 클럭만 조금 높아진 제품입니다. 600은 성능이 향상된 게이밍, 700은 고사양 게이밍과 작업, 900은 초고사양 게이밍과 작업. 대충 감이 오시나요?
다음은 CPU 네이밍 맨 끝에 위치한 알파벳입니다. 인텔의 경우 K와 F 이 두 개의 알파벳이 해당 CPU의 특징을 설명하는데요. K는 논-K 제품보다 베이스 클럭과 부스트 클럭이 높고, 즉 기본적으로 미미하게나 성능이 더 좋다는 뜻이죠. 오버클럭이 가능하게끔 배수하게 해제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본인이 오버클럭에 관심이 있고 도전해보고 싶다, 혹은 성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입니다. F는 내장 그래픽이 탑재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최고의 게이밍 머신이라고 이름 지어진 9700KF의 경우 내장 그래픽을 이용하여 컴퓨터를 구성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필요 없는 내장 그래픽 코어를 제거를 하고 가격을 좀 더 낮게 책정해서 메리트를 만들어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물론 용도에 따라서 내장 그래픽이 유용하게 사용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예시로 들은 인텔의 i9 9500KF는 인텔의 퍼포먼스에서 최신 세대이고 최고 성능을 뽑아주는 CPU이면서 오버클럭이 가능하지만 내장 그래픽이 없는 제품이겠군요. 다음은 라이젠입니다. 라이젠의 경우 인텔보다는 간단합니다. 제가 예시로 들은 라이젠 7 3700X에서 라이젠 7은 인텔의 i3, i5처럼 전반적인 등급을 나타냅니다. 라이젠 3는 엔트리, 라이젠 5는 메인스트림, 라이젠 7은 퍼포먼스, 라이젠 9은 하이엔드. 대략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텔과 거의 비슷한 양상이죠. 3700X의 제일 앞에 3은 세대를 뜻합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라이젠 젠2는 3000번대 CPU를 뜻하고 지금도 생산 중인 현재 시점 가장 최신 세대 제품입니다. 2000번대는 젠 플러스라고 부르고 여전히 메리트 있는 가격으로 판매 중입니다. 이보다 더 신제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단종시키지 않고 가격을 낮추어 경쟁력을 만들어서 판매 중인 가성비 라인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000번대도 완전히 단종되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2세대보다는 높은 가격을 보여주긴 이유로 구매할 가치는 전혀 없는 제품입니다. 3700X의 뒤에 700은 제품 성능을 나타냅니다. 인텔에서 뒤에 세 자리가 성능을 나타냈던 것처럼 말이죠. 라이젠은 200, 400, 500, 600, 700, 800, 900, 950 등과 같은 네이밍이 존재합니다. 200과 400은 사무용, 500은 고사양 사무 용도와 게이밍 용도로 적합합니다. 600은 간단한 작업과 게이밍, 대부분의 사용자가 선택하는 프로세서이기도 합니다. 700은 고사양 작업과 고사양 게임, 퍼포먼스 이상급 컴퓨터를 원하시는 분들 혹은 컴퓨터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택하는 CPU입니다. 800, 괄호를 친 이유는 3800X의 경우 3700X의 고클럭 버전이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인텔의 400과 500의 차이처럼 클럭만 조금 올라간 수준이라 성능적인 체감을 느끼기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능 체감이 다르다는 것이지 성능 자체는 훌륭한 CPU입니다. 900과 950, 고사양 게임과 초고사양 작업, 컴퓨터를 미친듯이 사랑하는 컴덕이거나 초고사양 작업을 하시는 분들 혹은 컴퓨터로 돈을 버시는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 선택하기도 하는 CPU입니다. 라이젠에서 뒤에 붙은 알파벳은 대표적으로 G와 X가 존재하는데 G는 내장 그래픽 코어가 탑재된 제품이라는 뜻입니다. 인텔에서는 알파벳 F를 통해서 내장 그래픽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라이젠은 반대로 대부분의 CPU에서 내장 그래픽이 탑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있는 제품을 G로 따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X는 고클럭 버전 CPU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600은 베이스 클럭 3.6에 부스트 클럭 4.2이지만 3600X의 경우 나머지 스펙은 전부 동일하지만 베이스 클럭이 3.8에 부스트 클럭이 4.4의 클럭을 보유한 제품입니다. 이뿐 아니라 2000번대에서는 X가 붙은 CPU의 경우에만 PBO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었지만 3000번대로 들어오면서 X 버전과 상관없이 모든 CPU에서 PBO를 활성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메인보드에서 PBO 기능을 지원을 해야 하고요. 또한 인텔 CPU의 경우 K버전이 붙은 CPU에만 오버클럭을 할 수 있었지만 라이젠은 모든 CPU는 기본적으로 배출하게 해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엔트리급 CPU인 2200G에서도 수동 오버클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예시로 들은 라이젠 7 3700X는 라이젠의 퍼포먼스 등급의 최신 제품이며 상당히 고사양 게임과 작업에 이용되는 고클럭 버전의 CPU입니다. 근데 라이젠 3700X는 예외로 논X 버전의 CPU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3800X가 실질적으로 3700X의 고클럭 버전이기 때문이라고 추측되고 3700의 발매 예정은 아직까지는 확정된 게 없습니다. 이제 양사 간의 제품 스펙을 읽는 방법을 조금은 아시겠죠? 이제 사용할 CPU를 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막상 이 수많은 두 회사의 제품들 중에서 어떤 CPU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라가면 조금 편하게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인텔 vs AMD. 인텔은 비슷한 체급에서 라이젠에 비해 게임 프레임이 조금 우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로지 게임을 원하신다면 인텔을 추천드리겠지만
퍼포먼스 이하 라인업에서는 라이젠에 비해 많이 가성비가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라이젠은 멀티코어 환경에서 특히 성능이 좋고 게임 프레임 역시 2000번대에 비하면 비약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하드코어한 게임용이 아닐 경우에는 게임 용도에서도 괜찮은 프레임을 뽑아주기 때문에 가성비로 추천하기 좋은 CPU입니다. 두 번째, 체급 선택. 대부분의 경우는 흔히 메인스트림급이라고 불리는 인텔의 i5나 라이젠 5 제품을 선택을 합니다. 실제로 가성비에 픽피치에 있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사용하실 금액과 용도에 따라서 원하시는 성능을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X나 K 혹은 F처럼 상황에 맞는 CPU 선택. 만약 인텔의 i7이나 라이젠 5 제품을 구매하신다고 결정을 해도 그 다음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은 K 버전을 구매할 것인지 KF를 구매할 건지 혹은 라이젠이라면 X를 구매할 것인지 논 X 버전을 구매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CPU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 게이밍 위주이기 때문에 i5와 라이젠 5 메인스트림급 중에서 오버클럭을 할 줄 안다는 가정하에 가성비가 가장 좋은 3500X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눈높이와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영상을 제작하는 중이지만 영상이 길어지고 지루해질 수 있다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영상에서 미숙한 점이나 불편했던 점 혹은 더 궁금한 내용 등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앞으로 이어서 올라올 영상들에서 보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